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또 지각을 하셨어요. 오늘도. 네. 우리가 많이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요즘 그렇게 많은 전화들이 오셔서 막 힘드시다고요? 네. 얘기하지 마요. 힘든 거 꺼내지 말까요? 힘들어요. 그리고 뭐 저 혼자 전화를 받고 저 혼자 대답할 수 있는 일이면 금방 끝나겠는데 이게 이제 저도 물어봐야 되니까 뭐 식약처에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백신 전문가에게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관련 문서들 찾아보고 이러느라고 아휴 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진짜 테스트 받는 기분으로 공부하는 기분으로 사시는 느낌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냐면 네. 8시 뉴스를 딱 기점으로 해서 매일매일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쪽지 시험처럼. 네. 이게 이 어떻게 흰머리가 더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왜요? 그러니까. 근데 의사들은 항상 그렇게 막 그 시험 같은 거 많고 항상 그 외울 거 많고 막 그런 삶을 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전문의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사라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사라지구나. 네. 그래도 뭐 그런 건 있죠. 뭐 저는 잠깐 겪었습니다만 어떤 논문을 써야 되고 학회에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는 조금 스트레스풀하긴,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그렇잖아요. 유일 아나운서도 어디 가서 뭐 어떤 진행을 맡거나 그러려면 그 진행에 대한 관련 주제들을 막 알아보고 그때 이거 급하게 분위기 뭐 어떤 좀 거막 생각해보고 그러죠. 막 예. 준비하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건 일반 직장인들도 같은 건데. 근데 기자는 뭐냐면 이게 그게 좀 잦은 거예요. 자꾸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고 더 깊이 파야 되고 그럴 그러니까 것 모든 같아요. 게 그렇긴 네. 하지만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뭐 이렇게 약간의 실수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좀 안 문제가 되니까. 되는. 그래서 이제 부담감이 약간, 더 큰 거죠. 네. 그래도 뭐 네. 지금은 뭐 잘 버티고 계십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이제 제가 어떤 보도에 작은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왜 이거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인배 됐어. 중요한 문제도 아니구만. 깡도 세지고 대표님 배짱이 생기고. 뭐 마라톤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면 치매 위험이 20% 낮아진다. 이런 논문이 있는데 제가 뭐 하루에 40분씩 운동하면 뭐 치매 위험도가 20% 감소한다. 이렇게 숫자를 잘못 얘기한 네. 거죠. 그러면 논문은 1시간인데 왜 40분으로 했냐 그러면 그냥 갑시다. 40분이나 1시간이나 40분이라도 해도 좋겠죠. 하면서 그건 거의 1시간 하면 사기꾼 수준 좋겠지만 아닌가? 네? 자기 합리화? 뭐 그렇죠. 자기 합리화해야지 네. 뭐. 근데 선배님이 오히려 진짜 치매 걸릴 일이 없겠어요. 이렇게 나이 드셔서까지 머리를 계속 굴려야 되니까. 우리 같은 4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하지 말래. 저 아직 만 39세예요. 뭐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만이라는 진짜 거는 40살이 사실 됐을 때는 비과학적인 선배님은 이제 연령이에요. 거의 50살이 만은. 다 돼가는 나이가 되는 예를 거죠. 들면 태아에 태어나서 내 얘기 안 듣고 있네. 배 안에서의 엄마와 같이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인생이죠. 저는 많은 비과학적인 연령 알았어요. 계산법을 그럼 1년 생각하고. 쳐주는데 어차피 네. 선배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간 마음껏 즐기세요. 아니에요? 2년 뒤에 내가 놀려드릴게요. 똑같이. 여기서 혼자만 50대시네요. 이런 멘트를 날릴 날이 오겠죠? 오해하시겠어요. 들으시면. 네. 제가 한참 남았어요. 40대 중반이에요. 2년이라면 긴 세월일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자 오늘 건강 상담 메일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조금 네. 가볍게 저는 읽었었는데 선배님이 좀 심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 키도 줄고 살도 빠지고 배도 나오고 주름도 늘고 이는 시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40대에 접어들고 있는 제 와이프는
두상이 둥근 계량형의 머리도 정말 작은데요. 몇 달 전에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약간 안으로 꺼졌다고 해서 머리를 만져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정수리에서 약간 뒤쪽 부분이 안으로 꺼져 있더라고요. 얼핏 두상만 보면 가운데가 꺼져서 양쪽에 정말 뿔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체감상으로는 조금 더 내려간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거 내 사진을 찍어봐야 될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인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방송 전에 우리 네. 담당 PD가 이제 단메일을 드렸을 텐데요. 네. 일찍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성인이 돼서 머리의 모양이 머리뼈의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변하는 거? 거는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할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정상적이라면. 그래서 물론 병원에 가서 네. 뭐 뇌 CT 찍고 뼈 CT 찍고 MRI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검사를 하고 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단히 드물지만 이 머리뼈에 특히 성인에서 머리뼈에 갑자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것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커진 것이거나 거구나. 어쨌든 예. 검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불쑥 튀어나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양성 뼈 종양일 수 있어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데 네. 어차피 발견은 갑자기 하게 되잖아요. 네. 모든 게. 네. 그래서 갑자기 좀 단단하고 별로 아프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양성이지만 병원 진단을 통해서 양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분처럼 꺼지는 거는 네. 뼈 자체가 변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그냥 뼈가 아니라 어떤 여기 정확하게 사실 정수리 부위면 뼈일 가능성이 높은데 정수리 부위가 아니라 옆 부분이라서 어떤 근육의 문제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라면 오히려 다행인데 어쨌든 이거는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뼈가 외상을 입기 전에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물론 그거는 있겠죠. 배우자 되시는 분이 알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뇌에 외상을 입어서 그 부분이 약간 들어갔을 수는 있는데 네. 그렇더라도 검사는 받아봐야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 이렇게 성인에서 이렇게 뼈가 두개골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질병을 암시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뼈의 대사에 그러니까 물론 대단히 드문 일이에요. 이건 네네네네. 자체가 네네네. 대단히 드문 일인데 뼈의 대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 선천성 병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성인에서 발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매우 드물지만 그리고 역시 매우 드물지만 어떤 뼈에 이런 뼈를 약하게 하는 암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떤 뼈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타민 A의 과독증, 과하게 먹어서 어떤 독성이 발휘할 때 뼈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머리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우 드물지만 뼈가 네. 이렇게 갑자기 성인이 돼서 그 변화, 움푹 들어가는 것은 빨리 병원에 그러니까 ASAP라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가급적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일입니다. 그럼 어떤 그 진료과에 가면 되나요? 신경외과요. 신경외과. 그러니까, 네. 두개골을 담당하는 신경외과에 가서 네. 해당 걸 말씀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겁니다. 엑스레이 찍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CT 찍고 음. 그다음에 MRI까지 찍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찍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말씀을 들으셨을 때 뭐야 이거 나 헛돈 썼네. 아닙니다. 헛돈 쓴 거 아닙니다. 이거는 네.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설령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정상이라 나오더라도 반드시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아무 일 없으시길 정말 바랍니다만 뭐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보다는 뭐 꼼꼼하게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그리고 중요할 것 어떤 같아요. 뭐 그런 네. 드문 일이라도 그걸 초기에 발견하느냐 조금 나중에 발견하느냐는 그럼요. 결과가 엄청나게 너무 다르거든요. 달라지니까요. 만약 대단히 드물지만
안 좋은 그런 병의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발견하면 네.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네. 병원 진료는 조금 서둘러 주시는 거 메일 보내드린 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방송을 녹음하는데 오늘 병원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계속 좀 잡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네. 유럽 쪽에서도 이제 행보가 좀 갈렸어요. 이 백신에 대한. 네. 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도 오늘 이제 이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대단히 고민스러운데. 그렇네요. 지금 덴마크 당국이죠.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증이라는 것은 피가 네. 이제 떡이 진다고 하죠. 피가 어떤 굳어가는 뭉쳐서 거. 예. 혈관을 막는 그런 질병을 얘기하는데 네. 이게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고요. 어이구야.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고요. 어쨌든 뭐 다리에 있는 혈관을 막거나 이러면 그것도 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폐에 있는 혈관을 막아도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여럿이 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모르겠다. 접종 중단을 했고요. 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덴마크도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갖고 어떤 문제가 되는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서 네. 고기와 동일한 제조번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한 사람이 맞았던 백신과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제조 공정에 공정 있는 라인에서 같이 만들어진 것들. 예,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중단하는 발표를 했는데, 네네네. 근데 반대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나머지 국가들은 그런 일이 있지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접종을 유지했습니다. 네. 여기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탈리아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 백신을 일단 중단하고 보자라는 입장을 취한 거고요. 네. 나머지 영국, 스페인 이런 네. 국가들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네, 스페인, 독일, 유럽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상당히 보건 선진국이죠. 중단하지 않은 이유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고 미국과 우리나라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면 백신 접종을 계속 지속한다는 입장인데 네네. 이건 조금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약에 대해서도 네.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일반 약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면 일단 중단할 수도 있고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밝혀질 때까지 뭐 일단은 뭐 접종하는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인데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죠. 그렇죠. 이게 누가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이 양국이 갈린다. 그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됐던 덴마크에서 만든 그 라인, 이탈리아의 사망자를 냈던 그 라인, 그 제조번호의 동일선상의 라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뭐 이런 것들을 따를 필요는 없겠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니까 오늘 제가 방금 식약처에 확인하고 온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안동에서 생산된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쪽 그 오스트리아나 저기는 아예 앞에 대문자 가장 큰 지역부터 다르니까 국가부터 다르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아스트라제네카만 문제가 될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그렇죠. 제일 먼저 많이 들어온 백신이 하필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냉정하게 그러면 다른 파이자나 모더나에는 이런 게 없냐? 그래서 이제 지금 급하게 찾아봤는데 택시에서 미국은 찾아봤어요. 네.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아직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은 파이자와 모더나만 허용한 상태인데 근데 파이자
뭐 얀센도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것도 미국은 아직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은 뭐 급할 게 없는 거죠. 파이자 모더나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게 충분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파이자 모더나에도 이렇게 혈전증의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54페이지 되는 지난해 2020년 12월 17일 날 1차로 이제 그 미국 FDA에서 브리핑한 건데 네. 여기는 이제 모더나도 했고 파이자도 했는데 모더나 백신에서도 스롬보시에서 혈전증이 보고됐고요. 파이자에서도 혈전증은 보고됐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FDA는 이 발생한 혈전증이 모더나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파이자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논란은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러면 이제 제가 국뽕이 되는 근데 궁금한 게 네. 혈전증 생겼다는 게 이제 임상 시험에서 그게 생긴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맞고 있는 와중에 유럽과 똑같이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건지요? 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미국에서 보고된 거에는 뭐 그러니까 12월 17일 거는 어쨌든 그 날짜는 안 나왔는데 네.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2021년 1월 7일 날 모더나 백신을 맞고 디페인 스롬보시스 그러니까 혈전증이 생긴 게 보고가 됐어요. 이거는 올해 1월이니까 임상 시험이 아니라 맞은 후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었네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되게 큰데 그것을 비과학적이라고 여기며 그 우려 자체를 막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는 제가 반성해야 될 태도. 네. 제가 정말 잘못한 일. 저는 물론 비난하거나 조롱까지는 안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 막 비난하고 조롱하죠. 네. 그 전문가들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아무튼 그 부분은 반성하는데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생각하는 혈전증이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파이자와 모더나만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보고가 된 바 있고 미국 보건당국은 이것이 백신과의 관련성과 상관없다고 해서 파이자와 모더나의 접종 중단을 하지 않은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생성 공정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네. 것. 그러면 이제 혈전증이 덴마크에서 지금 혈전증 때문에 중단한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느냐? 네. 인과관계는 계속 확인하겠다 그랬어요. 네. 즉각 덴마크 보건당국은 식약처와 유럽 식약처는 백신과 인과관계 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정부는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근데 혈전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정말로 백신과의 관련 그게 아스트라제네카든 파이저든 모더나든 아니면 존슨앤존슨이든 간에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든 그러면 우리가 백신의 부작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혈전증이 백신과의 관련성이 없는 걸로 생각해서 만약 백신 맞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다 그러면 백신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백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그런 여지는 있다. 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사실 뭐 이렇게 중단한 나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또 예의주시하면서 저희가 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 일단 우선 접종 대상자 대부분 의료진 그다음에 네.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소방공무원 뭐 이런 분들이죠. 보건 의료 종사자 그쪽에 이제 공무원들인데 네. 그분들 젊은 층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맞고 나서? 네, 퍼센트보다 외국에서 보고된 퍼센트보다 훨씬 더 좀 심한 고열과 아니 그 예. 얘기를 저도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좋은 아침 이제 프로그램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을 네. 많이 만나잖아요. 대부분 많이 이제 맞으셨더라고요.
근데 독감 주사 맞은 것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네. 뭐 이틀 내내 오한에 시달린 분도 있었고 네. 아예 뭐 아스피린을 막 때려놓고 네. 겨우 버텼다 뭐 이렇게 네.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왜 그렇게까지 부작용이 그러니까 부작용은 아니죠. 이런 증상들이 엄청나게 이제 힘들었다고 다들 비슷하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작용이라고 할 네. 수도 있고 이상 반응이라고도 네. 할 수 있죠. 네, 지금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만 이게 유럽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게 파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직 접종이 안 되고 있고 영국이 그래도 가장 비교하기가 좋은데 거기는 파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아주 다량 네. 저기 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파이자가 되게 우선이고요. 그런데 거기 나온 거 보면 그런 부작용들은 열나고 어떤 오한 느끼고 이런 두통 이렇게 이런 증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훨씬 많았고 네. 반면 아나필락시스 있잖아요. 네네네. 중증 부작용은 파이자가 더 빈도가 높았거든요. 물론 네네. 되게 낮았어요. 아나필락시스 빈도 자체는 파이자도 상당히 낮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는 높았고 이 정도인데 근데 외국 문헌에서 영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뭐 44만 명밖에 안 맞았긴 했지만 네. 영국은 그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50만 명, 400만 명 정도 맞았던 데이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맞은 네. 안 맞고 아직 그것도 돼요? 공식 예. 통계는 아닙니다만 어떤 병원에서는 자체 조사해 봤더니 70%가 고열에 시달렸다.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밀하게 우리가 대처할까? 네. 특히 뭐 유일의 아나운서도 들으셨겠지만 고령층,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65세 미만만 맞았기 때문에 고령층이면 이제 50대, 60대죠. 네. 50대, 60대는 또 대단히 많이 편안해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고열과 같은 부작용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네. 더 많이 나타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게 그런 부작용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마침 어제 이제 65세 이상도 네. 접종 대상을 이제 확대하겠다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그런 이제 또 엄청난 고열과 이제 몸살 증세를 겪으시다 보면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게 분석이 조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료계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냐면 네. 실은 지난번에 있었던 예방접종위원회에서 나왔던 말인데 이게 젊은 층에서 오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힘드니까 그리고 응급실도 많이 가셨대요. 젊은 층에서. 네. 그리고 노인층은 괜찮으니까 지금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좀 논란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파이자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네.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제 순서가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제 순서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온다면 저는 기꺼이 맞겠습니다. 네. 저는 그 마음에는 사실 좀 변함은 없어요. 저한테 메일 주신 분도 있던데 정말로 그거 방송에서 한 말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냐고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물어보시나요? 네, 아직도 지금도- 맞을 거예요? 네, 아직도 맞을 지금도-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냐면 오히려 젊은 층의 파이자를 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오히려 근데 되게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선배님은 네.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분석이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알기 때문에 그런 네. 제안도 하실 수 있는데 그 말만 딱 들었을 때 뭐라고 막 이렇게 될 그쵸. 것 같은데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파고들어서 다 알고 계시지 않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이게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방금 유일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론과의 괴리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런데 그런 여론과의 괴리는 왜 생기느냐 저 이번에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정말 여론과의 괴리는 네. 여론을 그냥 무시하기 때문에 괴리 된다고 생각해요. 괜히 그러니까 불안하고 맞으면 아프고 그다음에 유가족들 돌아가셨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댓글에 무조건 너 또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하겠지. 조동찬 너.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모 교수가 여명이 한 달만 남았더라도 맞는 게 더 득이 된다라고 이제 기사가 네. 났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폭발했어요. 사실 대단히 어려운 말이죠. 여명이 한 달 남은 분에게 항암제를 주입하는 것도 윤리성에 논란이 있는데 아직 백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히틀러 나치 시대에 이렇게 친정부주의자들이 하는 말 그냥 독재 정권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극단적으로. 네네. 사실 뭐 여명이 한 달 남은 분들은 움직이시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본인이 피해는 입을 수 있겠죠. 감염에. 본인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진 수는 없겠죠. 이번에 요양병원이 되게 문제가 그러니까 안타까웠던 게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어딜 돌아다니신 적이 없어요. 네. 병원에만 계셨어요. 근데 감염돼서 돌아가셨죠. 네. 예? 본인들이 피해자예요. 가해자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피해자인 분이 피해를 받더라도 나는 안 맞겠어. 난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피해 줄 것도 아닌데 안 맞. 그거를 무슨 수로 저기 합니까? 그리고 방역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다. 제발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말씀 보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괴리들은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저희 SBS 보건의료팀은 회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방역당국 다 비합리적인 여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좋아 비합리적인 여론이라도 발생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면 충분히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엊그저께 이제 청와대 청원이 있었죠. 아, 그것도 좀 물어보려고 네. 그랬는데. 그쵸.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 그때 네. 뭐 유일한 부작용은 척수염이 있었는데 뭐 그거 거의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네. 딱 그 얘기가 근데 청원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 부분도 더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임상 시험 과중에 척수염 그 분이 말씀하셨던 척수염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미국이 한 달간 조사를 했어요. 중단을 하고 임상 시험을 중단을 하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임상 시험은 하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개발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네. 거지 미국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경쟁 업체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국민들 당연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렇게 하니까 불안감 생겼어요. 그래서 한 달간 조사했어요. 한 달간 조사해서 괜찮다,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사례 미국 정부가 한 달간 조사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기내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맞네 아니네를 한 달간 조사해서 발표를 하니까 무슨 조사를 했을까요? 사례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온 것도 아닐 텐데 한 사례를 가지고 막 분석을 하나요? 그러니까 횡단성 척수염에 대한 백신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병 원인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정확한 저기는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바이러스의 원인인지 아니면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임상 시험에 나왔던 분들 중에 하나가 한 분은 가짜역이었어요. 가짜역을 맞고 똑같은 횡단성 척수염에 있었고 한 분은 진짜역이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어쨌든 회복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확률을 따져본 거죠. 확률을 따져봤더니 그 횡단성 척수염의 자연 발생적 확률을 넘지 않는다,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했죠. 그 분석을 하는데 한 달이 걸린 거죠, 미국 FDA가.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사실 뭐 그냥 어떤 거냐면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또 기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정말로 이게 국민들이 되게 염려하는 거면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취재하고 시간을 들여서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임무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이제 청원이 올라온 내용을 네. 아마 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정말 백신을 맞고 이런 갑자기 이런 이제 일이 생겼다는 이제 네. 내용인 거잖아요.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청원으로 지금 끝난 건가요? 그 부분도 확인. 저희가 지금 오. 질문을 넣었는데 네. 질문은 공식적인 답변은 부작용 사례가 온 것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부작용 사례를 보고됐겠고 조사를 하고 있겠죠. 네. 네. 그럼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혈전증도 무서운데 지금 척수염까지 겹쳐져서 네. 질환들이 또 무시무시하잖아요. 지금 내용이 너무 심각한 질환들이라서. 네. 그런데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40만 명 중에 한 35만 명분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5만 명 정도가 파이자를 맞으셨는데 네. 잠깐만 이제 돌이켜 생각. 이게 이제 우리가 파이자나 혹은 노바백스, 존슨앤존슨이 백신이 더 확대되면 아마 거기서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뭐 말씀드렸지만 노르웨이 요양원에서 그러니까 한 집단 사망이 있죠. 25명 백신 접종 후에 네. 독일도 10명 사망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25명, 10명 사망한 백신 전부 다 파이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좀 균형감 있게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돼요.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0%는 아니잖아요. 그 확률에 내가 포함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얼마나 그거 되게 무서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맞아요. 예를 들면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데 그 확률이 나면은 난이 아니냐는 반반이잖아요. 100%니까. 50%니까 그 확률은 대단히 낮은데 내가 걸릴 확률과 내가 안 걸릴 확률은 반반 난이 아니냐는 네. 그렇게 따지면 반반이니까 본인의 선택권을 뭐 인정해 드려야 되긴 할 텐데 참 고민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거는 저는 이제 이건 단순히 의학적인 범위를 좀 넘어서는 그야말로 인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항암제의 효과와 부작용은 이 정도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드릴 수는 있지만 난 그래서 그 항암제를 맞고 1년 더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일 수 있잖아요. 네. 특히 물론 그건 있어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맞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근데 백신은 내가 안 맞은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고령층은 좀 또 아니잖아요. 누워 계신 분들은. 그렇죠?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작년에 12월에 돌아가신 분들은 진짜 눈물 나요. 진짜 그 저희가 취재하면서 네. 눈물 나요. 진짜 원장들도 눈물 나요.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대요. 자기 병원에서 계속 누워 계시고 외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했는데도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거니까. 그 제 친구인 요양병 원장 그만뒀잖아요. 네. 정말 눈물 나고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막 이런 생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잘 따져보면 네. 정말 아쉬운 부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신종감염병위원회가 노인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쨌든 부족하긴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를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번 2-3번이라도 하는 방안 해가지고 꼭 하자. 그런 거 했는데 그때 사실 방역당국 그 말 안 들었거든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조언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저도 들더라. 흔들리더라. 그러니까 저는 흔들려. 저는 변함없이 고령층 이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령층의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맞자라고 생각을 강력하게 했었는데 네. 그런데 그 본인들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방역의 피해를 받지 않으시면 그냥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그분들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난할 일이 아니다. 존중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어서 다만 우리가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 그거는 여전히 지금도 맞으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네.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불안감도 좀 저희도 해소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도 불안감 해소가 안 돼갖고 아니 맞긴 그래요, 맞아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네. 굉장히 심해지네요. 아니 지금 제가 참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어려운데 제가 지난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를 거부했던 간호사의 현상을 보도했죠. 인터뷰를 했죠. 네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지 않다고 보도를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두 개의 언론이죠. 오마이뉴스하고 하나가 이제 뭐 뉴스 뭔데 그 보도의 일부분만 발췌해서 불안감 조성하는 SBS 보도. 그다음에 그 의료진의 비합리적인 생각을 불안을 그대로 뭐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흔들기 이렇게 보도한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비전문가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흔들기를 한다 하고서 제 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뭐 어디 연구소에 무슨 제약회사의 무슨 연구소장이라고 하는데 참 기사도 제대로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보는 능력도 없는 분들이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저보고 아스트라제네카를 흔든대요. 진짜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근데 그런 비전문가적이면서 알량한 그러니까 관종이죠. 네. 무슨 젠 바이오에 근무한다고 하는 건데 누가 보내줘서 저도 봤는데 포스팅을 보니까 맨 다른 사람의 논문들만 포스팅하면서 전문가인 척하는 하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기사 독해 능력도 없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일단 저희 팀은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많이 이제 그런 현상에서 불안함을 제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보하는 기자에게 네가 취재해서 보도하면 안 되겠니?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그 보도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팟캐스트니까 제가 이제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현상에 있는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저랑 되게 친한 유일한 아나운서조차 네. 제가 이렇게 해도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건데 이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현상은 저도 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계속 아니다. 네.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예, 계속 불안해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고민을 할까? 어떤 뭐 저기를 할까? 그리고 정 안 되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비난하지 말고 사실 불안하시는 게 비난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뭐 대학 나오신 분이고 되게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온 분이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불안해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조장하는 좀 분들은 있어요.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의 모 교수님은 그분은 이제 일전에 비타민 C가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다. 모든 암 어쨌든 뭐 암은 강력한 항암제다라고 주창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모든 백신을 부인하십니다. 코로나 백신 모든 백신을 부인하시는데 그렇게 그런 거는 조금 염려스럽긴 해요. 영향력이 크신 분인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좀 네, 그런 부분 좀 우려스럽긴 답답한 한데 거죠. 예. 아무튼 이런 불안감에 대한 것도 저부터 조금 진중하게 다룰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괜찮다 하지 마시고 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금 차분하게 네,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면 좋겠다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 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할 텐데 다만 지금도 계속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조금만 제 입장에서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이거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이 걸려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뭐 들으시는 분이 너는 아스트라제네카만 계속 그러냐라는 이 원성이 지금 막 상상이 된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취재를 하면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백신이 에게서 불거진 문제라는 점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요즘 이제 백신이 제일 이제 핫 이슈인데 사실 우리가 백신 나오기 전에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도 있었잖아요. 그건 좀 더 많이 걸릴까요, 시간이? 예. 네, 치료제는 깜깜 무소식. 아니 근데 예. 얼마 전에 사이언스에서 봤어요. 이제 치료제가 다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에서 우리가 이 판타지를 갖고 있던 치료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얘기를 해서 결론을 그러니까 조금 냉정한 결론을 내렸죠. 네. 사실
그렇게 황체와 관련된 이런 그러니까 뭐 혈장 치료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되게 희망을 그렇게 우리가 어떤 기대만큼은 못 미친다 아니다. 이렇게 됐었죠. 네. 아이고 코로나가 왜 생겨가지고 1년 넘게 힘들어 죽겠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백신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고 네, 또 네. 다음 시간에 더 추가된 내용 있으면 또 자세히 네, 들어보도록 그렇겠죠.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됐는데 좀 나아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연장이고요. 무한 연장이다. 2주 연장이고요. 다만 이제 뭐 5인 이상 금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타인 특별한 이상. 가족 네. 가족 5인 행사나 네. 이럴 때 아이들을 동반하는 건 뭐 예를 주겠다. 이게 이제 좀 골자인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 어쨌든 2주간은 지속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리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네네. 이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국민들 충분히 아니, 잘하고 그리고 계세요. 익숙해졌어요. 네. 이 생활에 또 네. 저희가. 예. 네. 알겠습니다. tower@sbs.co.kr로 또 정말 뭐 심각하거나 심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 가지 메일 다양하게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